무엇이 막전 막후에서 오고 갔을지 이게 좀 궁금할 것 같고 과연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의 저 식사 자리 한 번으로 이게 갈등이 해결됐을까? 사실은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막전 막후의 이야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일단은 저녁 자리 울산 울주군 한 음식점에서 김기현 원내대표가 배석했다. 윤석열, 이준석 단판회동. 회동 2시간 여후 합의 타결을 발표했죠. 윤석열 후보 지금 막 김종인 박사께서 총괄 선대위원장직을 수락했다. 저 자리에서 이 대표와의 갈등뿐 아니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의 갈등까지 일거에 해결을 합니다. 중재자, 일단 이 대표와의 갈등 회복의 중재자는 김기현 원내대표를 꼽히고 있는데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 이 대표가 잠적 이틀째부터 김기현 원내대표와 소통했는데 복귀 조건으로 김종인 영입을 제시했고 극비리의 중재자 역할을 하여 만남을 끌어냈다. 보이지 않는 중재자를 김기현 원내대표가 했다라는 전언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요. 분주했던 윤석열 사람들, 권성동, 정진석, 김재원, 울산회동 전날 김종인 대표의 사무실을 찾아가 윤핵관 전원 관련을 오해 풀고 합류를 간곡히 부탁했다. 굉장히 저자세로 합류하셔야 된다라고 밤까지 김종인 전 대표를 설득했다라고 전해집니다. 한 관계자, 윤 후보가 바로 이 대표 만나고 풀어라. 다수 의견을 들은 뒤 그렇게 합시다. 라고 결단을 내렸다. 울산에 회동 중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김 박사님 도와주십시오. 요청했고 1분 뒤에 김종인 대표가 수락을 했다라는 얘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수영 교수님, 그러니까 이게 막후에서 무단히 많은 노력이 있었군요, 설득이. 그렇죠. 뭐 전화상으로 금요일 날 이제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박사에게 전화를 해서 도와주십시오, 거두절미하고 도와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도와주겠다라고 이제 대답을 했지만 그 전에 많은 사람들이 김종인 씨를 만나서 설득하고 합류해줄 것을 이제 권했다고 합니다. 일단 그 보신 것처럼 뭐 중진 위원들이 여러 번 찾아가가지고 이제 합류를 좀 간곡하게 부탁도 하고 또 뭐 원희룡 전 후보도 만났다고 하고요.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제 어쨌든 중도를 외연을 확장해야만 이 선거에서 이긴다라는 어떤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그럼 중도를 누가 끌어올 것이냐, 김종인 박사가 아무래도 합류를 해야 여러 가지 중도적인 메시지들을 내면서 중도층을 끌어안을 수 있다라는 판단이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간곡하게 부탁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뭐 꼭 김종인 박사가 아니어도 되죠. 어쨌든 중도를 잘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사람을 데려와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이전에 김병준 만약에 원탑으로 갔을 때 과연 그것이 중도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줄 수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고 본 것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 박사가 굉장히 절박했고 국민의힘으로서는 이번 선거를 이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절박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준석 대표랑 윤석열 후보가 극적으로 화해를 하면서 거기에 더해서 김종인 박사까지 합류를 하면서 굉장히 이 화해의 모든 분위기, 선대위가 이제 출범하는 데에 굉장히 화해의 분위기와 통합의 단결의 분위기가 조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김수영 교수님, 기자 출신이시니까 그러면 지금 윤석열 선대위의 원톱은 누굽니까 정확히? 김병준 위원장입니까? 김종인 위원장입니까? 사실상은 김종인 위원장이라고 봐야죠. 물론 뭐 그 김종인 위원장이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고 그 밑에 이제 홍보는 이준석 대표가 맡고 이제 정책 쪽은 김병준 위원장이 맡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김병준 위원장이 내는 메시지와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내는 메시지가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김종인 이제 위원장에게 전권을 주고 김병준 위원장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부분은 그만큼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으로 이제 진행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원톱은 김종인이다. 후보가 선언하기도 했었죠. 자, 그러면 이 대표가 어떻게 설득됐는지는 충분히 좀 이 얘기를 파악해 본 것 같아요. 김경원 원내대표도 있었고 여러 가지 당 관계자들과 후보의 어떤 직접적인 설득. 그 김병민 대변인님. 네.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격한 표현을 쏟아냈었던 윤핵관, 파리 때 하이에나 이런 표현도 했었고 이 윤핵관이 내가 홍보비 다 해먹으려 한다라고 굉장히 좀 불쾌함을 표명했었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러면 정리가 되는 겁니까? 후보가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윤핵관이 아니죠, 일단은 첫 번째로. 그분들은 일단 핵심 관계자가 아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의 핵심 관계자라 한다면 이 모든 일들을 풀어내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정권 교체를 위해서 한 걸음 두 걸음 뚜벅뚜벅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익명을 기반으로
이준석 대표에게 좋지 않은 얘기를 혹시 전달했거나 소위 싸움을 부추긴 사람들.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도 뭔가 좋지 않은 얘기들을 끊임없이 쏟아냈다면 오히려 핵심 관계자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윤핵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체가 명확하게 드러나지를 않았습니다. 따라서 실체가 없는 상태지만 갈등이 증폭되는 걸 이준석 대표는 문제 삼았고 실체가 분명하게 드러나면서 김종인 위원장이 합류하고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가 만나서 모든 것들을 풀었기 때문에 나머지 지역적인 일들은 더 이상 문제 삼을 필요가 없게 된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거 어떻게 설득시킨 건가? 왜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합류를 하기로 갑자기 급반전됐을까? 이게 오늘의 세 번째 장면입니다. 함께 보시죠. 이거 어떤 것들 챙기러 나오셨을까요? 준비할 게 있다고 뭐 상의할 것도 있다고 오늘 좀 나와달라고 해서 그러면 김종인 위원장 만나서 추가 인사 논의도 하시나요? 글쎄 뭐 인사보다 한번 뵈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어떤 거 논의하러 오셨는지 한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님. 당사 구경도 보러 왔어요 지금. 오늘 좀 후보랑도 만나서 좀 얘기 나누실 계획이 좀 있으세요? 좀 이따가 볼 거예요. 손재민 변호사님, 솔직히 많은 언론들이 수많은 언론들이 김종인 비대위원장 영입은 사실상 불발됐다 이렇게 예측하는 언론들이 많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준석 당대표의 배수진이 통한 거죠. 그래요? 사실상 극적으로 이제 이준석 당대표가 주도권 싸움에서 일정 부분 승리했다 이렇게 보실 수밖에 없는 게 그냥 윤석열 후보가 바로 인터뷰 기자들 앞에서 전권을 이준석 당대표에게 주기로 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뛰라면 뛰라는 대로, 후드티를 입으라면 입으란 대로 하겠다라는 것은 사실상 정권을 나눠주기 위한 초기 계획이 이제 어찌됐든 가장 유력하고 효과적으로 보이는 김종인 체제와 이준석 당대표에게 정권을 넘겨줌으로 인해서 화합을 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정권의 가장 강력한 것은 아마 인사권일 겁니다. 예. 그동안 이제 선대위에 참여하는 인물을 둘러싸고 뭐 이수정 교수님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좀 뭐 반대 의견도 표출되고 그랬었는데 일단 인사권과 관련해서는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생각하는 구도대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상황이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후속 인사 관련해서 누가 나오는지 좀 유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메시지는 전달이 됐습니다. 중도를 표방할 수 있는, 중도를 확장할 수 있는 인물을 모시고 오겠다라는 게 김종인 위원장의 생각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은 김병준 위원장 합류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서 윤석열 후보 선대위 합류를 안 하겠다라고 시사까지 했던 김종인 위원장을 어떻게 설득했는지 가장 궁금한데 김병민 대변인이 윤석열 후보의 최측근이기도 하지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최측근이기도 해요. 자, 어떻게 설득한 겁니까, 김종인 위원장을?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를 얻기 위해서 하나를 반드시 버려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이걸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숱한 노력을 했고요. 예. 뭐 이미 언론에 많이 나왔지만 김재원 최고위원이 진짜 열심히 김종인 위원장을 위해서 이 와인도 한 병 사들고 찾아가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중에 김종인 위원장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원 당규에 보면 선거대책기구를 총괄하는 장은 하나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께서 오시면 사실 김병준 위원장이 있는 상태에서 혹시 불협화음이 나지는 않을까에 대한 예. 걱정들을 하고 있다면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원 당규에 따라 선거대책기구의 장이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이 오시면서 선거를 전반적으로 진두지휘할 수 있는 여건들을 충분히 다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라고 김재원 최고위원이 끊임없이 설득을 했던 것 같고요. 김종인 위원장께 원톱 전권에 대해서 계속 재확인을 시켜줬다. 구태여 이제 전권이라는 표현 또 원톱이라는 표현이 자칫 보면 민주정당 정치에서 듣기에 불편하게 생각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위계와 질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던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김종인 위원장이 보고 판단했을 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국면이 이러다 자칫 정권 교체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들이 심각하게 들었고 여기에서 본인이 해야 되는 마지막 역할과 소명을 다하겠다는 주변 사람들의 간곡한 설득 그리고 거기에는 윤석열 후보가 끝까지 그 김종인 위원장 방을 다 비워놓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오실 수 있도록 마련했던 인내의 리더십이
효과 빛을 발했던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준석 대표와 김종인 위원장의 이 전격 합류로 인해서 선대위에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도 합류한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마침 오늘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은 선대위를 출범합니다. 내용을 보면 총괄 상황본부 신설되고 선대위 장악력이 커집니다. 김종인 원톱, 합류 확정 단계, 임태희 전 실장, 그리고 금태섭 전 의원, 그리고 윤희숙 전 의원 합류도 지금 급물살, 권경희 변호사, 김경률 회계사, 조국 흑서의 공동 저자까지도 합류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 매머드에서 업그레이드된 면도가 잘 된 코끼리 선대위다. 매머드에서 덩치는 줄어들었지만 날카로워졌다는 얘기죠. 면도해 놓고 보니 털 때문에 불필요한 악취나 파리때가 많이 사라졌다. 본인의 불만사항 해결됐다는 걸 시사. 이제 민주당을 찢으러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의 합류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크게 기대를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조승래 의원입니다. 반창고 땜빵 선대위 출범을 앞둔 윤석열 후보는 오히려 리더십의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봉합 과정에서부터 윤 후보는 조연이었고 선대위의 주도권을 뺏긴 모양새입니다. 이런 리더십으로 과연 국정을 맡을 준비를 마쳤다고 말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자, 민주당 내에서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던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의 합류, 그리고 오늘 선대위의 출범을 두고 민주당에서는 땜빵 선대위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왜 이렇게 비판한 겁니까? 일단 뭐 금태섭 전 의원이나 김한길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저는 기본적으로 정치라는 것은 여기저기 옮겨 댕기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이것이 저희 기본적 생각이기 때문에 저는 저분들에 대해서 평가는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요. 다만 이제 이번에 이제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 사이의 갈등을 지켜보면서 윤석열의 리더십은 어떤 것이고 이준석 당대표의 정치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제 조금 비판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준석 당대표가 윤석열 후보에게 뛰라면 뛰고 멈추라면 멈추고 후드티 입으라면 후드티 입겠다. 대선 후보잖아요. 뭡니까 대선 후보는? 그다음에 김종인 위원장에게 정권을 준다 그랬습니다. 이준석 대표에게도 정권을 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대통령 후보로서 윤석열 후보는 무엇인가요? 왜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냐면 그렇지 않아도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과연 대통령으로서 정책 역량이 있느냐, 검사만 26년을 했는데 국가 경영 능력이 있느냐, 또는 국가 경영할 수 있는 비전과 철학이 과연 있느냐, 이것에 대한 많은 의문들을 가져왔습니다. 그것들은 그동안 숱하게 많은 실언들, 제대로 이제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쟁점들을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의문이 분명히 있었는데, 근데 뛰라면 뛰고 입으라면 입고 정권은 다 주고, 그러면 도대체 윤석열의 국가 경영 능력은 어디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이 원탑으로 선대위가 오늘 출범을 하는데 김병준 위원장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결이.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은 말하자면 김병준 위원장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김종인 위원장은 국가주의고 김병준 위원장은 반국가주의죠. 김종인 위원장은 큰 정부를 이야기한다면 김병준 위원장은 작은 정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큰 정부, 작은 정부가 한 캠프에서 충돌을 하는데 이것이 어떤 정책으로, 어떤 윤석열의 정책으로 나올 것인지 굉장히 의아스럽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비판까지 들어봤습니다.